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엄령 정국으로 오늘도 대정부 질의의 국회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었는데요. 국무총리가 한 번에 허리를 세 번이나 숙이고 야단을 맞고 또 국무위원도 일어서 차렷 경례하듯이 이와 같이 다 일어서서 머리를 숙이고 잘못을 이렇게 모습을 보이는 참 이러한 것이 너무도 지금 참 비참한 모습을 보는 것 같은데요. 자, 이런 것 가운데 오늘 윤상현 의원 인천 미추홀의 5선 의원인데요. 정말 그 장군처럼 당당하게 다른 사람이 잘하지 들어보지 못했던 이 계엄령 선포의 그 전문, 대통령의 전문에 대해서 그 동기, 진위, 선언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그 형편에 대해서 아주 용감하게 이 국무총리를 불러서 이 설명을 하도록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참신하게 또 용기 있게 아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이 그날 담화를 보면은 어떤 민주당의 지난 22대 국회 들어서서 입법 폭주, 탄핵 폭주, 예산안 폭주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그러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계엄을 대응책으로 하는 것은 그거는 헌법과 법률에 합치하고 또 대단히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산 폭주, 탄핵 폭주, 입법 폭주를 통해서 정당화시킬 수 없습니다만 대통령의 담화를 자세히 보면 민주당의 입법 폭주, 그간에 민주당이 22대 국회 들어서 얼마나 많은 입법 폭주를 해왔습니까? 총리님. 그러한 문제는 이 당연한 폭주에 대해서 입법 폭주 그리고 이 탄핵을 26명, 30명 가까이를 탄핵을 계속 해왔던 이런 입법 폭주에 대해서 탄핵 폭주에 대해서 말을 용기 있게 끄집어냈는데요. 자, 이런 모든 것에 눈물을 흘리고 잘못을 시인만 하고 또 국무장관 중에서도 제대로 이런 것에 대해서 용기 있게 설명하는 사람이 잘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무릎을 꿇고 숙이기만 하는데요. 자, 윤상현 의원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그러한 문제는 앞으로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탄핵 폭주 현재 공직자 중에 몇 명이 직무정지되어 있습니까? 지금 많은 국무위원들과 치안 이런 중요한 국정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지금 업무 정지되고 있어서 아픈 부분을 찌르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국정의 안정적인 이런 운영을 하는 데는 많은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 22명이 탄핵을 당해서 직무정지가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검사 탄핵 몇 명이 됐습니까? 상당히 많은 숫자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관 탄핵을 겁박하면서 사법기능을 무력 관련 시도 있었습니까? 그런 일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 모든 것이 조용히. 아니 그래도 국회의장한테 그렇게 하는 건 아니죠. 네, 그 모든 것이 조용히 시켜야지요. 또 이것과 다른 견해의 토론이 또 있으니까 또 저 이야기 들어보시죠. 의장은 완전히 중립을 지켜야 되는데 완전히 아주 그냥 한편이 돼가지고 정말 기울어져도 많이 기울어졌습니다. 그 모든 것에 대한 대응책이 계엄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슬슬 웃어가면서요. 어제 2025년도 예산이 통과됐습니다만 원래 정부 예산이 677조가 넘었죠. 4조 2천억을 마음대로 야당 단독으로 감액해서 통과시켰습니다.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원래는 5% 이상을 정액을 시켜야 되는데요. 완전히 마이너스 4조 2천억을 완전히 삭감을 해버리고 특히 대통령 특활비 검찰 경찰 그 특활비는 완전히 다 빵원으로 돌려버린 것이 또 대통령의 그 공약에 있어서 실행하고자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삭감을 해버리고 빵원을 만들어버렸던 자 이런 예산 폭주 이런 것도 단독 처리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강하게 어필을 해줘야 됩니다. 예. 네, 이러한 일련의 사태 이후에 외국의 많은 투자가들과 경제에 큰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이런 민주 시스템
또 우리 자유민주적 시스템을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가를 비록 그러한 그 계엄으로 인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만 따라서 저희 정부로서는 이러한 사후에 안정적인 국정 운영, 대외적으로 경제가 큰 문제가 없게 하기 위해서 저희로서는 정말 여야가 좀 더 우리 의장님께서 리더십을 발휘하신 대로 왜 경제 협의를 이야기만 통해서 하고 있네요. 통과되기를 강력히 희망했습니다. 그것을 또 외국에서 그렇게 절실하게 원하고 있고 지난 국회 특활비는 살리고 대통령실, 검찰, 경찰, 감사원 특활비는 전액 삭감해서 빵원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알고 계시죠? 문재인 대통령 때 대통령실 특활비 얼마인지 아십니까? 뭐 정확한 숫자는 96억입니다. 내년도 대통령실 특활비 얼마입니까? 뭐 정확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총리가 빵원인 거 아시죠? 영원인 거 아십니까? 자, 내년도 대통령실 특활비 영원인 거 아세요? 아,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검찰 특활비, 감사원 특활비, 경찰 특활비 감사원. 영원인 거 아십니까? 네, 특활비로 그것도 걱정이긴 합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박성재 장관님, 총리님 수고. 들어가십시오. 예, 감사원장은 아예 탄핵을 시켜버리고 중지를 시켜버렸습니다. 예, 이 선관위에 관련되어 가지고요. 그리고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재 장관님 나와주십시오. 자, 이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이 법에 대해서 과연 내란죄가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만 갔거든요. 그래서 이 법조문이 제대로 정확되는지 법무부에서는 검토를 안 하십니까? 저희들이 따로 검토한 바는 없고 수사기관에서 수사에 필요한 때에 검토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란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고의성과 목적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중앙대 이호인 교수 알고 계십니까? 중앙대학교의 이인호 법률대학교 교수님 알고 계세요? 예. 이인호 교수님 알고 계시죠? 개인적으로는 모르지만은 그런 교수님이 계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인호 교수의 주장에 따르면은 대통령의 설사 직무 판단에 있어서 우연 행위를 할지라도 교수를 처벌할 수 이야기를 해야 없다고 되는데요. 주장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그런 취지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회가 법률을 만들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우연법률로 확정이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연법률을 만든 국회 법률 제정 행위자들을 처벌합니까? 거기에 반드시 처벌되지 않는다는 국회가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가 부당한 탄핵 소추했습니다. 헌재에서 기각됐어요. 국회를 처벌합니까? 그러지는 않는 것으로. 이게 이인호 교수의 주장입니다. 한번 법률적 검토를 해주십시오. 이인호 교수와 이 김학성 교수의 것을 가장 많이 사람들이 보고 그것에 대해서 건의 있게 지금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살펴보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아시다시피 2000년도 6.25 여기서도 무슨 소리인지 잘 안 들립니다. 좀 4억 5천만 달러의 돈을 북한에 송금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문제가 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통치행위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치행위라고 해서 처벌 안 했습니다. 그러면 1997년 대법원 판례를 보면은 비상개업은 고도의 정치행위, 통치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런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0년도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은 고도의 정치 행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사법심사를 자제하는 선에서 우연성을 심판해라. 이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런 결정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정치적인 판단하고 법률적인 판단은 다르다는 것. 그래서 법무부가 법률적인 판단을 검토한 것을 제게 보내주십시오. 아셨습니까? 예. 다음 최상무 부총리 나와주십시오. 잘했습니다. 자, 이것을 이렇게 그 법리적으로 그리고 따지고 이 내란이 아니라는 사실들을 학문적으로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렇게 따져 들어가니까 저 아픈 부분, 아주 완전히 거꾸로 떨이고 이 전멸을 시키려고 하는 이 야당 측에서는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나고 소리를 지르고 아픈 부분을 건드리니까요. 자, 이런
이 윤상현 의원은 오랜만에 이 계엄 이전에 이 문제 사안에 대해서 본질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렇게 탄핵 몇 명이 됐는지, 특활비가 어떻게 예산이 폭압이 어떻게 됐는지, 이 총리 특활비 총리보다도 더 잘 알고 내란에 대해서 정의를 확실하게 이렇게 어필을 함으로 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있을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세기를 박아줘야 되는 것인데, 자, 이런 것이 좀 부족한데요. 이 윤상현 의원은 밑줄 인천 지역구에서는 이 2명인가 당선된 것 가운데 이 유일하게 아주 그 시정일을 잘 봐가지고 주민들에게 굉장한 그 인기가 있는 사람이었는데요. 가까스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인천에는 거의 자편한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여기 개양을 본 대로요. 그래서 사무실 같은 데도 온갖 욕설을 들어가면서도 이와 같이 확실하게, 이런 사람이야말로 전사와 같고, 이런 사람이야말로 정말 신앙인답고 멋있는 신사와 같고, 어떤 세류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더러눕지 아니하는 이런 사람들이 국회에 많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런 굳굳하게 이렇게 정면으로 이 진리 가운데, 본질 가운데로 정말 무엇이 본질인지, 그것은 기독교 반국가 세력이라고 하는, 자, 여기에 반국가 세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번에 계엄 선포의 전문에 3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입니다. 계엄 선포의 3가지 전문의 기둥을 삼고 있는 것이 사법부와 국가 통치, 예산, 재정, 농락, 입법 독재로 마비가 되었다. 두 번째는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자고 하는 것이 12회나 나오고 있습니다. 반국가 세력이 5회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반국가 세력이라는 것은, 반국가 세력은 자유 대한민국 이념을 부정하는 세력을 말하고요. 여기서 언급하는 겁니다. 북한 종북 공산 세력을 반국가 세력이라고 그러고요. 범죄 집단 소굴 세력을 이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분명히 알고 이제 전국을 도무지 통치를 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최소한의 마지막 권한인 이런 그 계엄령을 선포하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것을 여기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까지 정치 감사합니다.